아, 엊그제 6월 3일이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절이었는데 말이죠. 두세 분 그 구독자께서 단오절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그랬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단오절 얘기를 늦었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단오절은 우리 왜 중국하고 한국하고 뭐 같이 세고 있고 다른 데도 세겠지만 중국하고 한국은 단오절 근원과 행사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는 단오절을 술인날이라고 불렀는데 술의 날, 수례일, 거륜병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어원은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수리치로 떡을 만들었다 해서 만들 때 그걸 수레바퀴처럼 만들었다 둥글다 해서 수리치 또 그렇게 만든 떡을 한자로 또 바꾸려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도 한자로 바꾸기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바퀴 거륜이니까 거륜병 떡병자로 서 이렇게 했고. 그거 어떻게 써요? 수레거자 륜 수레바퀴 륜자 병 떡병자 거륜병. 수레일은요? 이건 이 수레바퀴니까 떡을 만들 때만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수리치 먹을 때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리치라고 하는 건 취나물의 일종인데요. 지금 한참 큽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뭐 어른 손바닥 두세 배 정도 되고요. 뒤를 뒤집어보면 뒤가 하얗습니다. 그 취나물 중에 수리치라는 나물입니다. 자, 그건 이런 걸 만들어 먹었다 해서 이제 그 첫째 수린날이라고 그러고, 다른 하나는 여울물에 밥이나 떡을 던져 애군을 띄워버리는 습관이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물 숫자에다가 뢰 수레일 이렇게 적었어요. 또 그래서 물에 띄웠다는 얘기. 세 번째 수리는 할 때 수리는 높다 높을고, 또 위다 윗상, 또 봉우리다 봉, 또 신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고어였다.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해서 이날을 수린날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국유사 제2권의 문왕 범민조의 단어를 술의 날이라고 이미 나옵니다. 술의 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옛날에 5월 5일 단오날을 이미 우리는 중국의 풍습과 관계없이 우리 지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 시대는 말이죠. 여러분들 고려 가요 많이 배우실 텐데 동동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참 좋은 시입니다. 동동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월 5일은 아으 술인날 아참약은 지문해 장전하샬 약이라 밭잡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5월 5일은 아으는 이제 감탄사가 들어간 거요. 수린날이죠. 그날이 바로 단오날입니다. 수린날 아침약은, 아침에 올려드리는 약은, 아침에 먹는 약은 지문해를 장전하실, 지문해 천년을 장전, 길이 살아계실, 장수하실 그런 약이라 하기에 밭잡노이다, 바쳐드립니다 라고 해서 축수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럼 이 고려시대 또 우리는 수린날 지켰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꽤 오래 시작된 그 민속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단오절은 그 날짜가 우연히 같아졌지만 기원과 행사는 판연히 다르다는 걸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단오절은 모내기를 마치고 체력 보강과 일시 휴식, 벽사,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 벽사와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치러왔던 민속으로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기, 동경잡기 등의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 기원은 우리 땅은 사계절이 이제 뚜렷한 그런 절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절기 중에 이 5월의 이 아름다운 시절을 그냥 넘기지 않고 풍년을 기원하며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낙천적이며 협동심이 강한 민족성의 하나의 행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날은 이제 그네뛰기, 그네를 이제 한자로 추천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네뛰기, 씨름, 각저. 우리 이제 고구려 백화점에 이미 각저총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씨름 오래 일찍부터 시작됐죠. 각저, 또 널뛰기, 도판이라고 해서 널뛰기, 농악, 가면극, 다리밟기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김해 지방에는 석전, 돌싸움, 돌판매로 싸움하는 거, 돌판매가 있었다 그랬고, 또 같은 곳에 보면 삼척에는 오금잠 묻기 놀이가 있었다 그래요. 오금잠, 오금이라고 하는 까만 쇠붙입니다. 까만 쇠붙으로 만든 비녀, 오금잠. 이 비녀를 동원 뜰 속에 몰래 묻어뒀다가 이 5월 5일 되면 다시 이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제의를 올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거와 관련이 있다 그럽니다. 고려 태조와 관련이 있는 풍습이 전해져도 이 5월 5일에 치렀다고 그래요.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은. 그 다음에 장명루, 실고기, 실을 누가 그치지 않고 끝없이 꼬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장명루, 길장자, 목숨명자, 실루자, 그래서 실을 끝없이 있는 그런 놀이 풍습도 있었다랍니다. 우리 민족들 뭐 손재주가 발달하니까 이런 거 엄청 잘했겠죠. 그리고 민간에서는 쑥과 익모초를 채취해서, 저 어릴 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뭐라는가 하면 5월 5일 단오 전에 뜯은 쑥만이 약이 된다 해서 쑥을 이제 엄청 한 1.5m까지 자란 그 쑥을 많이 베어다 그걸 묶어가지고 뒷곁에 매달아둬요. 또 익모초도 채취해서 이걸 매달아 둡니다. 그렇다가 비상약으로 쓰기도 하고, 혹은 옛날에 성냥이 있기 전 화용으로 썼습니다. 화용은 뭐 이게 뭔가 하면요, 쑥이나 이걸 한없이 비비면요 아주 그 손보다 부드러운 그게 됩니다. 그걸 지금 이제 부싯돌 딱 치면 부싯돌에 나온 불이 딱 달라붙으면서 불씨가 시작되는 거죠. 이걸 화용이라고 합니다. 그 화용으로도 썼고, 또 익모초는 여름 더위 먹었을 때 썼고, 또 쑥은 심지어 장마철 되면 너무 눅눅할 때 이것을 피워서 쑥연기를 올리면 눅눅한 기운이 없어지고 향내도 납니다. 거기다가 쑥뜸으로도 사용하고요. 이 쑥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수리치를 뜯어서 둥그렇게 떡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산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리치떡을 해 먹었는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또 제호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호탕. 이 제호탕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제호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이 전봇이죠. 그렇지만 이미 이게 있는 걸 봐서 뭐다? 발효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이건 이제 발음교육이에요. 제호탕. 제호탕을 만들어 먹었다랍니다. 이 제호탕은 뭔가 하면은, 오매육, 이제 까매진 그 매실의 살 부분, 과육 부분과, 그 다음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강과에 속한 풀인데 그 열매를 껍질 벗기면 하얗게 나오는 거. 한약에서 인자 들어가는 거는요. 한약에서 이 인자가 들어가는 건 다 100% 껍질 벗겨서 속 하얗게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행인. 그럼 뭐예요? 그 은행 하얗게 깐 거. 또 의인 그럼 뭐예요? 율무 하얗게 깐 거. 그래서 인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한약에서는 껍질을 까서 하얀 것을 갖다 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인, 이것하고 그 다음에 소가, 그 다음에 백단향, 이 네 가지를 말려서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물에 타서 이걸 익힌 다음에 물에 타서 볶아서 익힌 다음에 물에 타서 그것을 아주 냉수에 식혀서 마시는 청량음료입니다.
이 단오 때부터 더워지니까 청량음들, 제호탕이라는 청량음들을 만들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건 창포를 삶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은 머리를 감았고, 이건 지금도 뭐 아주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그 창포 뿌리를, 창포 아시죠? 이 작은 연못이는데 옆에 이렇게 쭉쭉하게 올라오는 창포. 남자들은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뿌리를 잘 다듬어서 그걸 허리에 차고 다니면은 그에 병이 안 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벽사를 기원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 궁중에서는 말이죠. 이날 공조, 상방은 임금님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걸 상방이라고 그래요. 궁중에서. 이 상방에서는 미리 뭐 하겠습니까? 부채를 많이 만들어 놔요. 부채를 만들어 놨다가 임금이 그 부채를 신하들에게 이제 나눠줍니다. 하사합니다. 그 중에 최고품이 바로 전주 남평에서 만든 합죽선과 단선. 합죽선이라는 말은 아시죠? 단선, 둥그렇게 만든 부처. 단은 둥글다는 뜻입니다. 둥그런 이 부처를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다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주된 이제 신분에 따라서 달리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날 궁중에서는 주사 붉은색이 나는 있죠. 주사로 부적을 만들어서 저기다 붙였다고 합니다. 궁중 문에다가. 근데 그 붙인 거기다 부적에다 글씨 썼는데 그 글씨 쓴 내용이 참 신기해요.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5일 천중지절에, 단오날 천중이라 불러서 천중에 위로는 하늘의 복을 받고 아래로는 땅의 복을 주옵소서. 근데 치우의 신이 동두 철액하야, 머리는 그 겨울로 만들었죠. 구리로. 그 다음에 이마는 철로 만들어서 이게 그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0가지 모든 병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일시에 모든 재앙들을 다 소멸해 주세요.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치우가 여기 등장했어요. 참 신기하죠. 치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세계 월드컵 할 때 우리 치우대왕 했었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크게 이제 다시 산동에 갔더니 아주 엄청 크게 세워놨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제 또 우리의 옛날 이제 까만 조상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문에 이렇게 흉악한 모습 이렇게 붙인 거, 이게 치우상이고, 그다음 귀면화, 경주나 부여에 가면 귀신 형상을 한 기와 있죠. 이게 다 치우상입니다. 좋습니다. 치우가 여기 등장했다는 건 참 신기해요. 좋습니다. 근데 단오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강릉 단오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무형문화재 13호고 2005년 11월 2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이는 등재 신청 이유에 대해서 기원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민속 행사로서의 전승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것이지 무슨 기원을 가서 싸우는 건 없어요. 또 우리는 우리 기원이 다른데요, 뭐.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성사되었습니다. 자, 강릉은 옛 하슬라 이명으로 대도호부가 있었으며 맥국의 문화 중심지였고 동해안 최대의 그 문화 도시로서 옛날부터 신사임당, 율곡, 허균, 허난설원, 매월당 김시섭 등 문화인물과 경포호, 오죽헌, 소금강, 대관령 등 경성지를 품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곳 남대천에서 시작하는 단오제는 그 기원은 성황제, 대관령 신이죠. 성황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며 대관령 산신의 신의를 맞아오는 것을 시작을 해서 과대, 높은 데입니다. 과대 오색 천을 펄럭이며 추천, 그네뛰기죠. 씨름, 농악, 다리밟기, 사물놀이, 6과정의 강릉 관로 가면극, 그리고 먹거리 장터, 강릉 단오 장터, 축구대 결승전, 3월부터 집집마다 부뚜막에 쌀을 모아두었다가 이것을 합해서 수리치떡도 만들고 술을 빚어 제전에 올리며 팔도 구판, 먹거리 난장 등 그야말로 음력
5월 5일 최고의 축제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민속 행사의 하나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크게 만족하였을 것이고, 외국인들도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직접 보고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의 단오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단오절이요. 예. 기원은 어느 시대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시대는 이미 삼국 유사에 있는 걸로 봐서 뭐 삼국시대 이전부터 계속되었다고 봐야죠. 봤는데 중국에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이 행사가 원기원은 구론과 관계없이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입혀진 것이죠. 그 까만 옛날 뭐 농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단오라는 명칭을 지금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쓰고 있죠. 한자도 같은데. 예, 예. 그 왜 그럴까요? 단오라는 명칭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자, 그럼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단오의 단자는 말이죠, 방의 뜻입니다. 방 뜻하다. 방. 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제일 남쪽, 한낮 12시, 제일 남쪽,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남중, 정남득중, 가장 남쪽으로 왔다. 그럼 뭐가 가장 남쪽으로 왔느냐 이거죠. 이 가장 남쪽으로 온 것은 28수의 청룡 8수, 28수라는 건 하늘을 동서남북으로 네 수로 나눠서 각각 7개씩의 별, 4, 7, 28 아닙니까? 그 별들을 보고 분야를 정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28수랍니다. 그 28수에 창룡이 동방이죠. 창룡 7수, 즉 각항, 저방, 신미기. 이 창룡 7수가 가장 남쪽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보면 이렇게 이제 남쪽에 남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를 이제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단어는 뭐 아까 얘기했던 수린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단오날이라는 명칭이 있고, 또 통일신라 때 우리나라 많은 말들을 중국식 한자로 다 바꾸지 않았어요. 그럴 때 아마 단오라는 명칭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그런데 거기에 관계없이 지금도 수린날이라고 쓰는 거 보면 순수한 우리의 단어는 수린날이죠. 단어는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라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와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저는 지금도 단어를 차라리 수린날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중국 걸 더 좀 살펴보겠어요. 단오절은 중국의 천중절, 중오절, 단양절, 단오할 때 단자 변양자 단양절입니다. 그 다음에 용선절, 여아절, 시인절, 그 다음에 타아절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어요. 특히 춘절, 청명절, 중추절과 함께 중국의 4대 명절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중국 국무원에서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고, 2008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2009년, 우리보다 4년 뒤입니다. 2년 뒤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기원은 아주 오래됐어요. 중국은 남방 5월 지역, 지금의 강서나 절강에 있죠. 용을 토템으로 하면서 용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이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한번 봤더니, 이 5월 5일은 중하단오, 그러니까 중하, 여름의 가운데이고, 단오, 바야흐로 가장 바르게 남쪽을 향하고 있다이며, 창룡 7수가 정남 중앙에 위치하여 이는 주역의 건괴에, 이제 용이 토템이니까요, 주역 건괴의 비룡제천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냥, 그 남방 사람들이 용을 토템으로 하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길상을 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천상 숭배와 별, 그 다음에 토템 제사 형태가 결합되어서 풍속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우리나라처럼 창포로 머리를 감기도 하고, 한창 자란 약초를 채취하여 말려두었다가 비상약으로 쓰고자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대歴이라는 책에는 하소정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라 때의 달력인데 아주 오래된 달력이죠. 하나라가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화소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대리기를 제가 전체를 다 번역을 하면서 화소정을 아주 자세히 뜯어봤더니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5월에 축란이다. 축. 길을 축잔다. 이건 모은다는 뜻입니다. 난초를 모은다. 근데 난초는 남방이니까 뭐 중국, 서양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해석가들은 이게 창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이거를 모아서 뭐 하기 위한 것이냐? 목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가 달려 있어요. 그럼 이 창포물을 같이 넣고 끓여서 그걸로 목욕을 했다. 우리는 뭐를 가면 중수한 목욕을 했습니다. 근데 김이상이라는 사람이 학자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이걸 다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 중에는 목욕하는 걸 몸을 씻는 것도 있지만 상서로움을 받아들이고 사악한 것을 내쫓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하게도 중국의 이날은 북쪽 중원지방과 남쪽 초 혹은 5월 지방과는 풍습이 판연히 달라요. 같은 나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남쪽에서는 전국시대 구론과 연계를 시키면서 남방 미작농업 또 수계문화, 물과 관련된 문화로 발전하고 정착하였는데 북쪽은 이제 수계문화가 적죠. 밭이죠. 그래서 그것은 도리어 5월 5일을 상서롭지 못한 날, 불길한 날, 이런 날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 맹상군 열전에 보면, 맹상군 아시죠? 전국시대 사공자 중에 하나, 제나라 맹상군, 뭐 충신군, 그 다음에 신릉군, 그 다음에 누군 평원군 해서 네 시절, 그 중에 가장 뛰어났던 분이 바로 이 맹상군이죠. 맹상군의 아버지가 정곽군이었는데, 제나라 사람입니다. 제나라 왕족입니다. 정곽군인데 이름이 전영입니다. 첩도 많이 뒀고 아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첩이 애를 낳았어요. 5월 5일 날 낳습니다. 그래서 첩에게 뭐라는가 하면, 야, 애 기르지 말고 버려라. 근데 첩이, 그 어린애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몰래 숨겨서 길렀어요. 이 아이가 컸습니다. 커서 이제 물었어요. 너 아버지를 왜 못 만나게 합니까? 어머니, 그래서 네가 이만큼 컸으니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드려라. 해서 아버지를 가서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이놈, 살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습니까? 넌 5월 5일 날 태어났기 때문이지. 그럼 5월 5일 날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이라고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5월 5일 태어난 아이는 키가 문 높이만큼 자라면 아버지를 죽인다더라. 그래서 난 너 못 기르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러자 이제 얘 이름이 문인데 전문, 맹상문이죠. 전문이 뭐라는 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문지방 높이를 높일 것이지 사람을 죽입니까? 하고 대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해서 자기 자리를 물려줘서 유명한 전국 사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상하게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또 다른 날 또 뭐라는가 하면 타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타아절, 이 참 신기하죠? 이 타를 우리나라 글자는 잘 안 쓰는데, 자, 타는 숨기다는 뜻이에요. 중국발음 뚜어. 자기 몸을 숨기는 뚜어라 그러면서 타, 아이를 숨기는 날, 이 5월 5일을요. 이런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뭔가 하면은 이날은 아이를 갓 1년이 넘지 않은, 갓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이날 하루만은 외할머니 집에 갖다 맡겨놓고 숨겨놓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북쪽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은 또 낮 12시에는 우물물을 품으면 안 된대요. 중국 북방 지역은 이 단오절에 대한 큰 행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그렇지만 남방, 즉 강서, 절강, 호북, 호남, 복건, 광동, 대만, 홍콩 및 해외 한인들, 해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5월 행사가 대단합니다. 대개 남방 출신들입니다. 중국인은 이날을 구론과 연결시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일따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구론 이전에 이미 백월족들의 용토템에서 시작된 것이며, 제사와 물놀이 행사에 구론이 나중에 얹혀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래서 난초로 목욕하는 것, 그 다음에 쑥을 우리처럼 베어서 걸어 놓는 것, 문 앞에 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은 또 난 12시에 우물물을 푼대요. 12시에. 그 다음에 화롱찬 용선대회. 용선대회 여러분들 뭐 TV나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으로 만든 커다란 연을 만들어서 하늘에 띄우는 것. 그 다음에 창포를 잘라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있어온 풍습이며 바로 이 구론과는 관계없이 일찍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관련시킨 인물들도 구론 외에도 오자서, 조화, 계자추 등까지 다 등장하게 되어 위진시대에는 속재기, 금조, 풍속통, 형초세시기 등에 언급하면서 이 중국의 단어절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구론의 고사를 한번 볼까요? 전국 후기 초나라 삼려대부의 하나이며 초행하게 장의에게 속지 말라고 극간을 하다가 쫓겨났죠. 쫓겨나서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뭡니까? 행음택반하고 뭐 여러분들 어부사 알 겁니다. 초사라는 초사 중에 이소 유명하죠. 또 어부사 유명하죠. 이런 장르를 개발한 중국의 최초의 시인이자 애국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시인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결국 조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명나수라는 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날이 5월 5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추모하는 백성들이 곧바로 쪽배, 그 용선대에 쓰는 배들은 큰 배가 아닙니다. 가늘고 긴 배입니다. 쪽배, 뚜무추안이라는데 독목선, 여기를 저어서 이 구론을 찾으러 나섰어요. 그래서 막 저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용선대가 지금으로 변했고, 이를 이제 롱추안 비사이, 혹은 롱추안, 화롱추안,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그 행사가 시작됐고, 이제 그걸 못 찾았어요. 물에 빠져 죽은 다음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악어나 이런 그 물속에 사는 그 고기들이 구론의 시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이것을 대신 말고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만든 것이 쫑주라는, 쫑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찹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쌀밑자를 쓰고요. 요건 이걸 쓰고요. 쫑주. 아실 겁니다. 대나무 잎이나 야자수잎, 또 파초잎, 또 바나나잎, 이런 잎으로 찹쌀로 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추, 돼지고기, 뭐 맛있는 거 달걀, 또 뭐 이런 거를 작게 넣어가지고 손 크기만하게 이렇게 묶어서 지푸로 이렇게 싸서 매달 동동 매달아서 지금도 뭐 여행 가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 먹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 쫑주를 만들어서 던지던 풍습이 지금 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서 용토템으로 인해 용 모양의 그 저걸 날리게 되었고요. 그 외에 오황, 시엔야단, 아주 작게 그 절인 오리알 먹는 풍습, 그리고 녹두로 만든 녹두떡 혹은 녹두탕을 이때 많이 먹습니다. 이 녹두탕은 여름에 더위를 제거하는데 아주 훌륭한 그 음료라고 그래요.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 많은 관련 인물로 전국시대 오자서와 같이 연관 짓기도 하는데, 오자서는 아시다시피 초나라 평왕 평왕이 태자를 위해 그 면위를 선택을 했는데 그 면위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오자서의 아버지인 오사가 극구 반대를 하면서 널 윤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내달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평왕이 이 오씨 집안을 다 없애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중에 마지막 아들이었던 오자서가 오나라로 도망을 쳐가지고 결국 그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나라로 와가지고 이 오자서가 엄청 활동을 많이 하다가 부차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송루검이라는 검으로 자결해서 저 양자강에 시신이 던져졌죠. 이 던져진 날이 5월 5일이다. 또 이것도 연관시켰대요. 그래서 여기 그것도 관계 있고, 또 하나는 동화 때 조아라는 유명한 효녀가 있습니다. 조아, 유명한 효녀입니다. 세설 시연에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14살짜리 소녀입니다. 이 소녀 14살짜리인데 아버지가 그 우리가 강이라 그러면 양자강을 얘기합니다. 장강. 강에 빠져 죽었어요.
게이츠와가 강을 따라가면서 아버지를 찾겠다고 그냥 한없이 뛰었는데 결국 못 찾자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찾겠다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죽었어요. 결국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닷새 후에 아버지 시신을 껴안 채로 그 둘이 발견되었어요. 얼마나 효녀입니까? 근데 그 발견된 날이 5월 5일이다. 그래서 이제 조화를 함께 기리는 의미에서 이날 그와도 연관을 시켜 놓았습니다. 계자추, 여러분들 한식 나올 때 계자추 얘기 아시죠? 계자추도 여기다 연관시켰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까지 연관을 시켰는지. 참고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청나라 때 제정한 시헌역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이 시헌역에 의한 5월 5일 단어입니다. 자,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수리치 떡도 잡숴보시고 약숙과 익목초도 채취하여 걸어두시고 여름 나기 위한 단호 부채, 춘향과 같은 그네뛰기, 또 남정네들의 힘이 넘치는 씨름, 싱그러운 계절의 찬란한 햇볕, 그저 뛰어들어도 시원하게 그지없을 철렁한 계곡의 물소리들, 이러한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 펼쳐지는 우리의 풍속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우리의 강릉 단오제도 민족의 축제로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